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최근에 이것 때문에 되게 이슈가 됐었고 논란이 됐었는데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만났다면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아주 쇼킹하고도 잔혹한 살해 사건이 벌어졌었는데요. 일단 사건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2019년도 6월 달에 영국에 있는 중앙형사재판소 앞에 바로 지금 막 재판을 마치고 나온 여성인데 how happy I am, and I want to thank my legal team and all my family who stood behind me and stood with me through all of this. 65세의 셀리 첼런이라는 여성입니다. 방금 막 재판을 받고 나온. 아, 그래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을 보러 갔지? 그녀가 재판을 받은 이유는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자기 남편의 머리를요, 무려 망치로 20번 넘게 내리쳐서 살해를 한 제목입니다. 저런 인상으로. 네. 와, 어떻게... 물론 처음에 여론이 안 좋았죠. 남편을 아주 극악무도하게 살해한 여성이니까 정말 손가락질을 많이 했었는데 이 사건의 진실이 좀 밝혀지고 나서 여론이 180도 바뀌어요. 피해자다. 진짜요? 이 여성이 한 행동은 정당방위다. 당장 석방해라. 라는 뭐 시위까지 벌어졌었을 정도로 사람을 망치로 20번 때렸는데 죄가 없다고 시위를 할 정도면은. 그것도 살인인데. 네. 재심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 네. 힘든 재심을 해서 판결을 뒤집었다고 하니까 네.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너무 궁금해요. 자, 영국의 장미의 전쟁의 시작은요. 일단 셀리가 15살이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와, 15살이요? 50년 전. 50년 전입니다. 셀리가 15살 때 친구랑 소개팅에 나가요. 나가서 그곳에서 22살짜리인 오빠 리처드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소개팅 쉽지 않을 텐데. 진짜 엄청 어른이었겠네요. 그러게. 또 미성년자가 성인이네요. 어쨌든. 네. 그렇죠. 저 때 7살은 엄청난 어른이죠, 그죠? 그리고 특히 저 나이 때는 조금 오빠면 일단 좀 멋있어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근데 일단 셀리의 가정 환경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되게 가부장적이었대요. 가부장적이어서 늘 어려서부터 듣던 얘기가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내조를 잘해야 돼 라는 소리를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대요. 되게 얌전한 성격이었어요. 반면에 우리 리처드는 남성스럽고 그 둘이 연애를 하게 되는데 훗날 셀리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What would you say now if you could go back in time to the 15-year-old Sally? What would you say? Walk away, walk away. Don't get involved with him. All the pointers were there, but he wasn't going to change.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기세인데 그렇죠. 저렇게까지 말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셀리가 첫 남자친구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되게 리처드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엄청 해요. 너 너무 여성스럽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가정적인 여자야. 너무 좋아, 셀리야. 이런 얘기를 너무 자주 했대요.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듣고 부응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셀리는 학교 후에 리처드의 자취방에 가서 살림을 해놔요. 그 얘기를 듣고 요리도 해놓고. 저 어린 나이에. 셀리는 리처드에게 더 빠져들게 되죠. 네. 그렇게 순탄했던 두 사람의 연애에 드디어 어느 순간부터 먹구름이 생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죠? 바로 리처드가 셀리가 있는 본인의 자취방에 다른 여자들을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셀리가 있는데 있는데도. 그러니까 바로 그 눈앞에서 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데리고 오는 들어오고 거예요. 바람 본인이 피우는 살림한 거는 집에 살림하고 있는 뭐예요? 집에. 그게 뭐지? 이게 그런... 그래서 그때 이제 셀리도 똑같이 뭐 하는 거냐고. 나 집에 있는데 저 여자들 뭐야? 그랬더니 리처드는 쟤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친구야, just friend. 너 너무 예민해. 너 왜 그래? 아니... 이런 식으로 타박도 하고 그러다가 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사랑하는 사람 너밖에 없어. 걱정 마. 이런 식으로 타박과 칭찬을 오고 가면서 어두워진 거 아니야. 네가 이상한 거야.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셀리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어요.
아 그래 내가 좀 예민했어. 친구일 수 있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패턴이잖아요. 그러네. 근데 이거는 정말 시작에 불과하고요. 리처드의 여성 편력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이제 화가 난 셀리가 이제 다른 여자 데리고 오지 마. 다른 여자 만나지도 말고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리처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소리 지르는 거 매력 없어. 오히려 너 이거 집착이야. 남자처럼. 다혜 씨 가스라이팅 소질 있네. 나 방금 넘어갈 뻔했어. 너 지금 설득될 뻔했어. 가스라이팅이라고 했을 때 상대를 소프트하게 다루는 패턴. 맞아.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는 계속 리처드가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렇죠. 이번엔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르게 나와요. 네가 나한테 뭔데 그래?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나오면서 갑자기 셀리를 자꾸 집 밖으로 막 끌어내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하고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뻔히 알면서 나한테 왜 그래? 우리 이러면 더 이상 못 만나 힘들어. 다시는 찾아오지 마. 내보내요. 아, 적반하지 않네.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게 너무 그러니까. 뻔뻔하잖아요. 딱 그 순간 그런 리처드의 모습을 처음 보고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안 돼. 충격받고 그냥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자제하고 좀 쉬면 될 텐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해요. 리처드가 나한테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와중에 나는 리처드를 못 놓잖아. 하지만 리처드는 내가 조금의 잘못만 해도 나를 버릴 것 같아. 안 되겠다. 리처드 잡아야 되겠다. 다시 가서 그래 내가 앞으로는 네가 무슨 말과 무슨 행동을 해도 불만을 안 가질 테니까 다시 돌아와. 그리고 나 이제 말대꾸도 안 할게. 이런 식으로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리처드는 그날 이후로 사랑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셀리를 막 옥죄기 시작해요. 네가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너도 나한테 좀 뭐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라는 식의 그 말로 옥죄어 오기 시작해요. 그런 리처드의 강요와 협박, 압박 때문에 결국 그 리처드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 생각이 좀 들어요. 17살이면 어쨌든 일거수일투족을 부모님도 계속 보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셀리 부모님이 이걸 가만히 냅뒀을까라는 생각은. 셀리 집이 되게 가부장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너 내 딸한테 뭐 하는 거냐 했더니 글쎄요. 다른 남자애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애 아닐 수도 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그 아이 임신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너무나도 따님이 어쩌고 돌아다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태도까지 잡았던 거죠.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좁아. 그렇죠. 장난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미 셀리는 길들여져 버렸어요. 맞아요. 사랑하니까라는 그 단어, 사랑해서라는 그 단어 때문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와 지금 애초에 우리가 지금 65세 셀리로 시작해서 15살로 거슬러 올라갔잖아요. 네. 이제 17살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겨우. 앞으로 어떻게? 지금 40 몇 년이 지금 어우 이제 시작입니다. 리처드의 마인드가 되게 사악하고 못된 게 본인이 이렇게 셀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막말과 행동을 해도 셀리는 자신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을 알아요. 이거를 이용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셀리를 내 옆에 평생 두고 내가 가스라이팅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하고 바로 결혼을 하자고 해요. 또 자기가 먼저 결혼을 제시를 해요? 평생 옆에 둘 속셈인 거죠. 야 가스라이팅을 평생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고요? 자기 말 너무 잘 듣는 도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편안하게. 저런 여자를 또 어디서 만나겠어. 리처드가 셀리를 대하는 태도가 더 나빠진 게 일단 되게 막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해요. 너는 못 배워서 세상 물정을 잘 몰라.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심지어 가족을 만날 때도 나한테 허락받고 만나. 진짜 이 다음 얘기는 같은 여자가 들었을 때 정말 수치스러웠던 게 뭐지? 부부 관계를 가질 때 네. 도중에 네 몸에서 이렇게 냄새 나는 거 알아? 어머. 너 이거 이 냄새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와, 그런 이게 얘기예요. 그런 것까지. Coercive control is, it's a build-up, in my case, of the ill treatment by words and actions and looks. I used to have to give my salary to him, belittling me in public about if I'd lost a lot of weight, people thought I was ill.
And he'd say, oh no, you should see her without her clothes on. She's got a long way to go yet. I lacked confidence. I just couldn't stand up to him. And any time I did, he would just say I was mad and I didn't know my own mind in the end. 드디어 우리 모두가 염원하던 헤어질 수 있는 계기가 생겨요. 오, 드디어. 헤어져야죠 그럼. 헤어져야죠. 해줘야지. 이제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 어떤 한 가게에 경찰이 급습해서 수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보니까 리처드가 자주 가던 가게였던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인신매매를 하는 성매매업소라고. 그 순간 이제까지 리처드가 나를 믿게끔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갖고 믿음이 아예 무너지니까 이제 같이 살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혼하는데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을 해요. 아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어요. 너무 쉽게 해요. 오. 바로 이혼을 하는데 네. 막상 이혼을 해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의존적인 삶을 살다가 길들여져 있는 삶을 살다가 헤어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좀만 더 버텨봐라. 지금만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라고 얘기하지만 안 되죠. 그래서 재결합을 요청합니다. 셀리가. 아, 드디어 떠났는데 이거를. 리처드는 셀리의 그 재결합을 받아주나요? 받아주죠. 주는데 또 조건을 하나 걸어요. 어머머. 저게 뭐야? 외출 시 나와 동행할 것, 낯선 사람과 대화하지 말 것, 내가 말할 때 이의를 제기하지 말 것. 뭐야 저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혼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100만 파운드, 한화약 16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합의금 20만 파운드, 한화약 3억 원만 받을 것. 뭡니까 이거? 이걸 누가 재결합 조건이라고. 여기서 받아들여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들이잖아요. 어떡해요? 저거 안 받아들이면 너무 힘든데. 받아들입니다, 셀리는. 받아들였어요. 이 조건을 다 받아들이고 재결합을 해요. 그래서 둘은 이제 다시 결혼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전 같지 못하죠. 일단 한번 깨진 신뢰를 쌓을 수가 없잖아요. 늘 불안함 속에서 살아요. 의심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셀리가 드디어 의심이 사실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0년 8월 14일 날 벌어집니다. 셀리가 어느 날 장을 보고 들어오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황급히 막 휴대폰을 끊더래요. 당연히 의심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리처드가 다른 걸 할 때 몰래 또 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되게 오랫동안 통화했던 한 여성의 전화번호를 발견해요. 미처 요거는 정리를 못한 그쵸? 거니까 황급히 끊었는데 네. 못 찍은 거지. 계속 외도했구나. 이거가 그쵸, 딱 그쵸. 증거를 잡은 거네요. 증거를 잡았으니까 리처드한테 따져요. 너 아직도 여자 만나냐고. 이 여자 번호 뭐냐고. 그랬더니 계약 조건대로 너 나한테 질문하지 마. 이의를 제기하지 마. 네,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 어머.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와요. 말도 안 그 돼.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리처드는 나를 사랑하는 아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것을 딱 깨달아요. 결국 눈 돌죠. 이성을 잃고 셀리는 자기가 차린 저녁을 먹고 있는 리처드의 모습을 보고 눈이 확 돌아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울분을 이 망치에 담아서 뒤통수를 20번 이렇게 내리칩니다. 이렇게 리처드는 살해를 당하고 말죠. 리차드가 항상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처럼 나도 너를 사랑해서 죽인 거야라는 식의 어떤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뭐 나름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지민 씨도 제명이 바뀌면서 가석방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이게 셀리 사건을 처음 접한 재판장은, 그러니까 판사는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남편을 살해한 살해범이라고 판단을 해서 최소 22년 후에 가석방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해요. 근데
재심에서는요, 그녀가 강압적 통제를 받았고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는 걸 받아들여요.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로 인정돼서 9년 4개월의 징역형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아유, 박수. After nearly a decade, Sally Challen is finally free. A huge moment for her, her family, and for British law. I just wanted to say how happy I am, and I want to thank my legal team and all my family who stood behind me and stood with me through all of this. As a family, we are overjoyed with today's verdict. We have endured 9 years of this. 석방된 셀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다행히 셀리는 이제 그 후에 본인의 삶을 좀 찾았어요. 이제 가족들이랑 여행을 다니는 등 본인의 삶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잘 됐다. 셀리처럼 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정도로 심하진 않아도 네. 정말 둘이 있을 때 외로운 것보다 차라리 혼자 있을 때 외로운 게 낫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영국에서 벌어진 장미의 전쟁이었습니다.